유력한 대권 주자들을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죠. 새누리당 인적 쇄신 갈등 당 지도부에 물어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친박 주류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냐 이제 더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뭐 그죠 그렇게 지냅니다. 네. 네. 댁에도 못 들어가고 계신다고? 네, 며칠째 못 들어가셨어요? 열흘째 못 들어가셨어요. 열흘째 못 들어가셨어요. 네. 저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내용은 이제 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십니까? 네, 뭐 하도 오래 앓던 지병이어서요. 그래서 진통이 있는 거죠. 네. 쉽게 되면야 뭐 새누리당이 오늘처럼 됐겠습니까? 또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 같은 국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제대로 됐었으면 오늘 같은 국정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적폐가 심하고 또 쇄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뭐 간지 꼭 보름 됐습니다 이제. 네. 네. 꼭 보름 됐는데 그동안 뭐 밖에서 볼 때는 참 싸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글쎄 어떻게 보면 싸움은 싸움이죠. 예? 이 저항 세력과 기득권 세력과의 뭐 참 저는 혈혈단신 혼자 들어갔는데 다만 국민 믿고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새누리당 변해야 된다. 네. 이거 쇄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성원을 믿고 들어갔는데 저는 뭐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이제 됐다. 그래서 곧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싸움 안 하는 그런 모습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되시기 한참 전에 저희 프로 나오셨는데 그때도 정말 쓴소리를 많이 하셨고 그렇게 네. 변해야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거 들어가서 그대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보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너무- 1년 된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괜히 맡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글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뭐, 이게 당을 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청원 의원은요, 그 네. 4.4.5 선거,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폭거가 벌어졌다면서 불법으로 회의를 성사시킨 만큼 이 비대위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죽음을 강요하는 선지자는 대한민국에 그분 한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목사님,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셨습니다. 우리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친박시다다고 돈 10원 한 장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인사 문제를 들어주실 분입니까? 최순실 문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보고 4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는 목사님 잘못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할복하라고 임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좀 할복 발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참,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면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사람, 더군다나 뭐 경쟁적으로 친박이다, 진박이다, 간별사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라도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문화 같으면은 저게 활복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인데, 네. 여러분, 이건 한국이니까 활복 같은 것이지 말고, 뭐 좀 국회의원직 내놓는다, 그렇게까지 책임지시지 말고, 탈당 정도를 해주세요. 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한국말이라는 게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자르면 이상한 말이 되거든요. 근데 대개 어떤 언론에서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뒷얘기는 못 쓰고 앞에 얘기만 써가지고 활복하라. 뭐 저렇게 지금 하시는데 저건 뭐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활복하지 말라 제가 이랬고요. 네. 또 저분들이 옛날에 전당대회 할 때든지 뭐 이런 때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몸 하나 불살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살른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전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저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물론 했지만은 최다선 잘라가지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 뭐 당내 최다선이시고 네. 탈당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강요 압박에 의해서 쫓겨나는 모양새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명예롭게 탈당할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좀 자신한테 맡겨달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거 서청원 의원이 저 말씀하신 건 사실인데 사실입니다. 타이밍을 자기에게 맡겨달라. 네.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탈당이라는 거 당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당이 필요할 때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본인의 명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예를 다 잃으셨고 그런데 무슨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명예 찾는다. 또 나는 내 이 당에 새누리당에 오면서 아시잖아요. 경실련 내가 창립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영구 제명됐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관여하던 여러 시민단체에서 다 지금 제명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쌓아왔던 이 명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던 이 명예를 전 다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왜 국정 파탄 세력에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 뭐 등등. 뭐 지금 뭐 우리 집 앞에서 지금 열흘째 아침 저녁으로 데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러가라. 별 얘기 다 합니다. 개인적인 명예 다 잃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오늘 같은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들 다 거기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입니다. 책임져야 되고 무슨 네. 명예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영예 있으시겠지. 그러나 당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과거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명예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서청원 의원의 탈당 시기는 좀 예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끝까지 네.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신지요? 제가 우선은 뭐 새누리당에 가서 내가 보니 누가 누구를 뭐 청산한다 그 얘기 못한다.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인적 청산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새누리당이 책임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구성원 다. 지금 탈당한 사람들까지 다 책임이 있고 무슨 뭐 물론 책임의 경중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애처럼 당신이 책임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당신이 책임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어린애처럼 언제까지 할 거냐.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져라. 근데 내가 보기에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지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책임이다. 이건 탈당을 의미한다. 무슨 국회의원직을 내놓아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의적 책임을 져라. 그래서 무슨 뭐 가서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빌기도 하고 뭐 사회봉사라든지 뭔가 네. 해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래도 이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다음에는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단계가 법적인 책임을 묻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네.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절차적 제도적으로 예, 당원 당규에 규정된 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은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탈당을 추진할 수도 있다. 뭐 탈당이 될는지 물론 뭐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죠. 네,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우리 당규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권고도 있고, 출당, 예, 뭐 권고가 당원권 있죠. 정지도 네. 있고, 네. 뭐 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가 있는데 네. 그건 뭐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시고 현실적인 또 제한도 있기 때문에 네.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리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고 윤리위원회 새로 꾸려졌는데 네. 뭐 불과 며칠 전에 이진권 윤리위원장 때 박 대통령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윤리위원들이 충원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를 막으려고 하면서 주리 네. 측에서 네. 이제 멈춰선 적이 그래서 모두 사퇴하고 그랬는데 네. 새 윤리위원회가 박 대통령의 징계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뭐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네. 이진권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할 때와 네. 그래서 징계를 추진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 탄핵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결정이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을 결정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윤리위원회가요, 윤리위원회라는 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뭐 법적으로 뭐를 잘못했다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게 당의 명예를 얼마만큼 실추시켰느냐 뭐 이런 사실 굉장히 사실 정치적이고
당 중심의 그런 결정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만큼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 네. 하는 그런 문제를 아마 고심하면서 생각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정이 있습니다. 잡힌 게 있습니까? 윤리위원회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세 번 일정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네. 그 의원들 출당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박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저는 윤곽이 뭐 잡히겠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꼭 뭐 취급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네. 아마 지금 당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인적 청산의 문제, 네. 뭐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탈당의 결심을 해주시면 뭐 좋지요. 좀 그렇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한테 나를 밟고 가라. 네. 6.29 선언도 다 자기가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공으로 돌리고 네. 뭐 그런 전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 문제 나올 이 아들 문제 나올 탈당했죠. 때 네. 다 탈당을 하셨고 네. 스스로 뭐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탈당계를 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참 이분이 늦게나마 우리 당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역시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끝까지 당을 아끼시는구나. 당신이 뭐 사실은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이게 짐이 박근혜 정부 때 것만이 아닙니다. 이 5년 동안에 이 이명박 정부 때의 그 공과를 우리가 다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무거워요, 그 짐이.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런 그것만도 지금 힘든데 우리 정부 때, 이 MB 정부 때의 공과도 이렇게 안는 거는 지고 있는 건 너무 무거울 테니까 이 당을 위해서 내가 홀가분하게 해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셔서 네. 아주 저는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참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탈당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인적 청산 언급하셨으니까요. 네. 대토론회에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인적 청산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짓겠다. 그러면 인적 청산 마무리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전제 조건이라든지 비전, 뭐 시기는 어떻게 제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쉽게 질문을 드리자면 네. 어디까지 나가야 끝나는 겁니까? 네. 제가 그 제한적 인적 청산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인적 청산 새누리당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실은 이 경중의 차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짐을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혹시 저도 인적 청산이 대상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네. 모두지만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상징적으로 제한적 인적 청산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좀 미워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결과가. 또 어떤 분은 뭐 쇼한다고도 하면서도 그런 건 아니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문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저에게 여러 가지 좀 주문을 하십니다. 뭐 10명은 나가야 되는 거다 말이야. 뭐 8명은 최고도 잘라야 된다 이러거든요. 다 출당시켜야 된다. 활적 막 이런 그런 이야기도 신문 있으니까 보면 그런 말도 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물러날 테니까 오셔서 비대위원장 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인적 쇄신과 제가 최선을 더불어서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 언급하셨고 네. 더불어서 이제 정책 혁신의 일환으로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어요. 네, 오늘 그랬습니다. 당 개헌 특위도 구성이 돼 있고 네. 하지만 이 최선의 개헌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 개헌을 해야 됩니다.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정이 어느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한 정파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3당체, 지금 4당 체제가 됐습니다만은 어느 당이 지금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당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체제대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절대로 다른 당의 협력이 없이는 국정 못 끌어갑니다. 여서야 됩니다. 네. 어느 당이 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갈 거냐. 네. 국정의 혼란은 빤합니다. 어느 당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이 일에 앞장을 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대선 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실 개헌하려면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되고 국민투표해야 되고 물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현실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좀 네. 어떤 절차를 좀 밟아갈까요? 우리 지금 국회 내에 개헌 특위가 발족이 됐고 우리 당의 이주영 의원께서 위원장이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문제 없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낙관적으로 저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우리가 뭐 우리 당의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 야당과 다른 당과 협의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 것만 이게 우리 당의 주장만 관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약간 협의를 통해서 저는 노력하면 대선 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근데 국민의 뜻입니다. 또 국민의 네.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주요 정책 중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 네. 논란이 많이 일고 있긴 한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새누리당의 정책도 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새누리당이 올 때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또 뭐 개성공단 문제든지 난 새누리당하고 내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올 때 존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그런 것까지의 범위가 네. 아니고 새누리당이 이게 지금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을 제가 맡고 왔다 생각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제 역할을 확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도 제 마음을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 뭐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를 연습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금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된다. 저는 뭐 목사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역사도 네 가지나 다른 역사가 있다. 한 번도 그걸 하나로 통일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또 정부가 만드는 역사 교과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예. 자, 이 새누리당이요. 이 집안 문제만 복잡한 게 아니고 야권에서도 이게 과연 쇄신이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집안 싸움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배신, 할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인 위원장은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 거취를 일임하는 백지위임장이라는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성맹세를 강요하고 위압과 독선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새누리당 내홍에 대해 딱히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대통령 소속 정당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박 인사 몇 명 적당히 탈당시켜서 세탁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정말로 천벌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여당으로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야당에서 새누리당의 쇄신을 지켜보는 눈이 매섭습니다. 이런 네. 비판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장제원 바른정당이죠? 네. 바른정당 대변인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싸움하던 건데 이게 자기들이 얼마 전에 싸움하던 거는 기억 가래요. 다 잊어버리고서 자기들이 싸움하다 만 거 내가 가서 배신 좀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대변인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배신 무슨 백지위임장 그거 알지도 못하고 저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뭐 네. 다른 당에 대한 그런 논평이지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해야 되고 자기들이 싸우던 건 생각 안 하느냐 지금. 예? 아주 얼마나 지겹게 싸움했습니까 오랫동안. 그러면서 지금 뭐 저런 얘기하는 건 저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대표 제가 새누리당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논평을 썼습니다. 불쌍하다 임명진 안타깝다. 친박한테 이용당하다가 쫓겨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때는 내가
추미애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갈자리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했는데 그러셨습니까? 요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네. 뭐 신세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적 감사합니다. 쇄신, 그런 좋은 당의 염려해 혁신, 주셔서. 네,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당내의 싸움 때문에 이렇다 할 대선 후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네. 그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매달리지 않겠다라고도 하셨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패권주의 타파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반기셨어요. 네.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선 후보가 없다. 없어요,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에게 다시 정권 주세요. 펴달라고 그런 염치가 없는 정당입니다. 비례해야 됩니다, 잘못을.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야 그만하면 됐다. 당신 내 당도 한번 대선 후보 내봐라. 네. 그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기문 총장 매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분이 지금 정치적인 색깔이 뭔지, 정책이 뭔지,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뭔지 알아보지 않고 따라간다. 그건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상대방을 안 알아보고 결혼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 따라다니는 사람들 좀 들어야 돼요. 또 반 총장님도 알아셔야 될 건 지금 국정이 이렇게 파탄된 거는요. 사람 따라다니다 생긴 겁니다. 친박, 비박. 정책을 따라다녀야지 왜 사람 따라다닙니까? 박근혜 따라다니다 이렇게 된 일이에요. 이게. 네. 반기문 총장도 누가 사람 따라다닌다가 이게 나라 망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 총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 물론 정책이 같고 정치적인 이념이 같다. 따라가야죠. 그러나 그것도 보지 않고 될 만한다. 대통령이 될 만한 것 같다. 여론조사에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반 총장도 어려워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이거 패가 망신이에요. 패권주의 타파는 나랑 생각이 너무 딱 맞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분이 오셔서 패권주의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또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은데 두 패권주의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박 패권주의와 싸움을 하거든요. 청산을 하려고. 네. 아마 반기문 총장도 저 사람 참 잘하는 일이야 이럴 거예요. 그 말하는 건 좋은데 내가 좀 궁금한 거는 그건 딱 마음이 맞는데 반 총장님은 그럼 어떤 패권주의하고 싸움을 나처럼 하시려고 생각하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분도 또 다른 패권주의와 싸움을 하면 저도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생각이 같지 않을까. 우선 첫째로는 네. 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네, 네. 하나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같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네. 끝으로 뭐 당내 대선 주자 이야기하셨으니까 불임정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정 안 되면 양자를 들릴 수도 있고 늦둥이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네, 우리 정당이 깨끗해지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면 그 전제입니다. 그건 인적 정상이라든지 우리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서만 다시 국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새누리당의 협력 없이는 아무도 대통령 못 됩니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물론 절대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 확인해 볼 건데 5%씩 나오거든요. 지금. 그분도 무슨 마음이 있으시다고 그럽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하는데 네. 혹시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뭐 저는 당내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대권 얘기 못합니다. 무슨 염치를 합니까 지금?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